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다시 가서 잘 말해보자. 제 눈치를 보며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얼굴 안 보고 사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래? 어머님 성격에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제가 그런 남편을 말렸는데요. 그래도 이미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받아주시지 않을까? 남편이 다시 저를 설득했어요. 그날따라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마음이 더 심란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이미 이해하신 것 같고 엄마만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은 그런 심란한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님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 시어머님 성격이 정말 어마어마하시거든요. 한 번 아니다 싶은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에게 갈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이지 시어머님에게 한 번 붙잡히면 영혼이 나갈 정도로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랬으니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심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보, 지금쯤 화가 좀 풀리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시부모님 밑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들면서 많이 미안하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그동안 이런 고생을 한 적이 없었으니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시댁에 도착을 했고 시댁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니들이 여긴 웬일이냐? 여전히 쌀쌀맞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봐.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남편이 말을 했지만 니들 그때 우리 얼굴 안 보고 산다고 짐 싸서 나간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냥 돌아가. 우린 니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정말 차가웠는데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봐. 남편이 애원하다시피 했고 뒤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님이 문 열어줘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시어머님에게 말을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곧 문이 열렸고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무슨 일이니? 짧게 말하고 가거라. 시어머님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표정과 말투에 저는 그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남편이 애써 웃음 지으며 물었고 그건 니들이 알 바 아니고 그래 무슨 일이냐고. 시어머님은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 저를 노려봤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을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는 듯 했는데요. 엄마, 우리 민석이가 요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라는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생리별도 아니고 이제 그만 받아주면 안 될까? 남편이 간절한 눈빛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그건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었니? 난 절대 반대라고. 난 절대 못 받아줘. 시어머님이 잔뜩 인상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님의 입에서는 왜 그동안 편하게 살다가 이제 고생 좀 해보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절대 그딴 짓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떡해.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엄마 아버지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민석이가 아주 똑똑하고 예뻐서 엄마 아버지도 보면 금방 마음이 바뀔 거야. 그쯤에서 남편이 빌다시피 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저를 노려보시더니 너는 입이 없어?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다 너 때문 아니냐? 네가 그 고집만 피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다시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말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마치 죄인 마냥 고개를 숙였는데요. 죄송? 이게 지금 죄송하다고 해서 다 해결될 일이야? 넌 하는 짓마다 다 그래.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를 가질 생각을 해야지. 고작 생각한다는 게 그거였냐? 순간 시어머님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엄마, 지금 그런 말이 어딨어. 누가 뭐래도 민석이는 우리 아들이야. 그러니까 제발 말 조심 좀 해. 그리고 민석이를 선택한 건 집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였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애원했어요. 됐고, 우린 모르겠으니까 그 민석인가 걔 다시 거기 데려다 줘.
난 아무리 그래도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시어머님이 정말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엄마 제발 한 번만 민석이 좀 만나봐줘. 그럼 앞으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엄마 제발.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다시 빌어댔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민석이 키울만큼 돈 줄 테니까 민석이 네 처한테 주고 넌 이혼해. 그리고 넌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재혼하거라.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과 제가 깜짝 놀란 채 앉아 있었는데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이오? 말이 좀 심하구려.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나무라셨는데요. 왜요? 내가 심하긴 뭐가 심해요? 나도 지금 엄청 많이 양보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계속 애가 안 생긴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지금 다른 여자랑 다시 결혼하면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인 거 아니냐? 너도 양심이 있으면 네가 알아서 물러나야지. 넌 도대체 양심이라는 것이 없구나? 시어머님이 다시 저를 노려봤어요.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그게 왜 이 사람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만해.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소리쳤지만 다 필요 없어. 민석이 다시 데려다 주던지 니들 이혼하던지 니들이 선택하고 말해. 라고 말을 하더니 시어머님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 문을 나섰는데요.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생각보다 마음을 못 돌리시네. 남편이 말했고 그런 남편의 말을 듣던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어마어마하셨어요. 우리 친정이 크게 못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댁이 좀 잘 살았기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참 많이 못마땅해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시어머님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결혼을 했고 그 뒤 별 문제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결혼 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제가 몸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만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이혼을 강요하셨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시어머님의 구박에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절대 안 돼. 애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사람 소개로 입양을 알아봤고 그곳에서 한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남편이 자기야 우리 아까 그 아이 입양할까? 난 아까 그 아이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데?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까? 아무래도 절대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걱정 마. 자기만 허락한다면 엄마는 내가 설득해 볼게.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고 어느 날 시부모님에게 입양에 대해 넌지시 말을 꺼냈는데요. 니들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애가 안 생기면 방법을 찾아야지. 뭐 입양? 니들이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시어머님이 펄쩍펄쩍 뛰었지만 엄마 그동안 우리도 노력했지만 애가 안 생기는 걸 어떡해. 입양도 나쁘지 않아. 얼마나 좋아? 애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고. 남편이 말을 했지만 시어머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입양할 거면 니들 나가 살아.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도 나가서 니들 멋대로 살아. 시어머님이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입양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남편과 생각이 같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아들을 입양하고 시댁에서 쫓겨났지만 남편은 곧 시부모님의 화가 풀릴 것이라고 말을 하곤 했었는데 시부모님 중 특히 시어머님의 생각은 완강하셨어요. 그렇게 민석이를 데리러 친정에 갔는데 그런 제 말을 다 들은 친정엄마도 내가 네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난 네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는구나. 사실 친손주도 아닌데 그게 쉽진 않은 거지. 거기다 아들이라고는 김서방 하나뿐인데 라며 안타깝게 말을 했어요. 사실 친정엄마도 아들을 다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이는 이미 우리 아들이었고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특히나 우리 남편은 이미 아들을 너무너무 예뻐했고 정이 들 만큼 들었기에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여보, 엄마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래.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라서 물었고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엄마가 민석이를 우리 아들로 인정하겠대. 라는 말을 했어요. 설마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제가 다시 놀란 채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그렇다니까 우리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에 그저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그동안 시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했거든요. 사실 남편 월급으로는 살아가기가 많이 빠듯했으니까요. 회사도 시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시댁에서 나오면서 회사도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시아버님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반밖에 못 받고 있었으니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님이 직접 찾아와서는 얘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그래? 저를 위로하기까지 했어요. 네? 무슨 마음고생이요? 갑자기 돌변한 시어머님의 행동에 제가 놀라서 물었고 아니 그렇잖니. 그동안 이래저래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냐 그 말이다.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이 좁아 터진 곳에서 어떻게 살았니 그래? 얼른 짐 싸서 집으로 들어오거라. 네? 어머님 혹시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시어머님을 보며 제가 물었는데요. 괜찮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손주 데리고 빨리 집으로 들어오거라. 니들이 쓰던 방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까. 시어머님의 입에서는 분명히 우리 손주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 아들을 정말 애틋하게 한동안 바라보다 가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편이 왔고 여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민석이 보고 우리 손주라고 하시던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남편에게 물었지만 내가 어제 그랬잖아. 엄마가 마음을 바꿨다고. 이제부터 민석이를 친손주처럼 대해주실 거야. 남편은 그저 신이 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그때 우리 그렇게 보내고 나서 엄마도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해. 얼마나 다행이야. 엄마가 민석이를 손주로 받아들이시겠다는데. 그럼 다 해결된 건데 뭔 걱정이냐고. 남편이 아들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사실 그동안 살면서 시어머님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이 처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이제는 정말 민석이를 우리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 뒤 우리는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고 변해도 너무나 변해버린 시어머님으로 인해 적응이 안 될 정도였어요. 시어머님이 아들을 잘 돌봐줬기에 저도 많이 편했고 우리 가족은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가끔 시아버님이 민석이도 동생이 생기면 좋은 거니까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계속 노력하거라. 니들 나이가 아직은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는 나이니까 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크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시댁 가족들이 다들 안방에서 뭘 하는지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벗고 안방 쪽으로 가서 노크를 하려고 했는데 안에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애미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지?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묻는 듯 했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말 조심해. 괜히 집사람 알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뭔가를 당부하는 듯 했어요. 알았어 이거사. 근데 진짜 핏줄이 무섭긴 무섭구나. 어쩌면 눈이 너랑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니 그래? 시어머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사실 내가 와이프 몰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진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 근데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우리 애도 없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 거기다 아들이잖아. 민석이 생모는 돈 좀 주니까 바로 떨어져 나가더라고. 근데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을 데리고 민석이 생모가 민석이를 맡겼던 곳으로 갔고 거기서 민석이를 딱 집어서 말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도 허락을 한 거고.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그동안 나 혼자 얼마나 쏘가리를 했는지 알아? 엄마는 입양했다고 난리지. 그런 엄마를 보며 말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말한 거야.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하고 있었고 너 근데 다시는 바람 피고 그러지 말거라. 집안 망신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디서 바람을 피워. 난 바람 피우는 것들이 제일 싫어 아주.
이번에는 민석이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너 한 번만 더 그러기만 해봐. 시어머님이 남편의 등짝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았어. 앞으로 절대 안 그래. 남편이 대답했고, 근데 네 처가 친자식처럼 잘 키워주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밝고 경쾌하기까지 해 보였는데요. 물론 저는 큰 충격을 받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제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며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니? 혹시 다 들은 거니? 시어머님이 깜짝 놀란 채 물었지만 저는 시어머님의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문득 생각해보니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아들이 있던 곳에 먼저 가자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 아마도 남편은 처음부터 다 계획적으로 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면서 배신감에 치가 떨려왔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놀란 채 바라보다가는 여보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할게. 잠깐만 이리 와봐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지만 제가 그런 남편의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얘 뭐하는 짓이야? 라며 남편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지만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나 속이고 이딴 짓 하니까 아주 좋았니? 얼마나 좋았어 그래? 날 속이고 너랑 바람난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 키워주고 있으니까 좋았겠다? 난 너 같은 이중인격자랑은 못 사니까 그냥 끝내자. 이혼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로 시댁을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뒤따라 친정으로 왔지만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기에 방에 틀어박힌 채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라는 소리만 질러댔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에 친정 부모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결국 남편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늦은 밤에 남편이 시아버님과 함께 다시 찾아왔고 얘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꾸나. 잠깐이면 된다. 시아버님이 말을 했고 죄송한데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요. 아주 잠깐이면 된다. 네가 내 얘기를 듣고도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안 말리마. 시아버님이 저를 설득했고 그런 시아버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사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은 입을 꾹 다물고 말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이혼이 웬 말입니까? 우리 아빠가 놀라서 물었지만 사돈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우리 며느리와 얘기 좀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시아버님이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에서 남편과 시아버님이 제게 다시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앉아 있었고 얘야 많이 놀랐니? 그랬겠구나. 시아버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여보 나 혼자 말해봤자 당신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아버지랑 같이 온 거야.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건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계획? 계획이라니? 제가 다시 물었고 사실 말이다. 민석이가 우리 친손주라고 내가 네 시어머니를 속이자고 했다. 그러려면 말을 그럴싸하게 지어내야 했는데 말이다. 전에 무슨 뉴스에서인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다 지어낸 얘기다. 시아버님이 아주 덤덤하게 말을 하셨어요. 내가 니들 엄마를 계속 설득했는데 꿈쩍도 안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네 남편이 바람 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그 아이를 너 몰래 입양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말을 너무 잘 맞춘 건지 네 시어머니가 그냥 믿더구나. 그래서 우린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다. 물론 네 시어머니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손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본인 정신 건강에도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니?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시아버님과 남편을 그저 놀란 눈으로 바라봤고 당신 설마 진짜 내가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야? 하긴 당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근데 유전자 검사 그런 거 보여드린 것도 아닌데 그냥 믿으셨다고?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렇더구나.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한 건지 아무튼 믿더구나. 유전자 검사야 내가 전에 해봤다고 했지. 단지 네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숨기고 있었다고 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을 했다고 했더니
철석같이 믿더구나. 시아버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이 당신이 정 못 믿겠다면 유전자 검사 해봐도 돼. 근데 진짜 그건 아니야. 물론 민석이가 나랑 눈이 많이 닮긴 했는데 사실 엄마도 그것 때문에 그냥 믿은 것 같은데 이런 눈은 정말 흔한 눈이잖아. 그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근데 말이다. 네가 아까 그 난리를 치고 나가서 네 시어머니가 더 확실하게 믿고 있어. 네가 네 남편 깃방망이 날리는 걸 보고 아주 확신을 하는 것 같더구나. 순간 시아버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님에게 엄청 찔리긴 했지만 우리는 그냥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우리에게 둘째를 갖도록 노력해보라고 했고 우리는 꾸준히 병원에 계속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시어머님이 아들을 잘 돌봐줬고 이제는 시어머님과 아들은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생겼는데요. 정말 힘겹게 시험관 수술을 하고 둘째가 생겼거든요. 그 사실을 시아버님에게 제일 먼저 알렸는데 시아버님이 어찌나 눈물을 흘리시던지 제가 다 죄송할 뿐이더라고요. 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희 둘째 낳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렸어요. 사실 시험관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괜찮다. 이렇게 성공했으니 된 거 아니니? 너는 다 필요 없고 그저 몸조심만 하거라. 너 노산이라 정말 조심해야 한다. 시아버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당부를 하셨고 제가 그런 시아버님에게 아버님, 그런데 말이죠. 놀라실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 놀랄 일? 뭔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순간 시아버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졌는데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긴 했죠. 놀라지 마세요. 그게 말이죠. 뱃속에 아이가요. 쌍둥이래요. 제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했고 쌍둥이? 그게 사실이냐? 시아버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네, 사실이에요. 쌍둥이래요. 제가 다시 말을 했는데요. 아이고 우리 집에 경사 났구나. 경사 났어.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박수까지 치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얼마 뒤에 우리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고 시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하던 도중 시어머님이 이게 키운 정을 무시 못한다고 난 우리 민석이가 그렇게 예쁘다 라는 말을 했고 당연하죠 어머님. 첫 손주는 원래 그렇다잖아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맞장구를 쳤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처음 입양했을 때는 그저 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마음이 안 가더니 곁에 두고 이렇게 보니 그것도 아니더구나.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했는데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양심에 찔려서 저는 그저 입을 꼭 다물고 말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님은 첫째 민석이를 우리 남편의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시어머님이 전에는 말이다. 사람들이 입양을 어떻게 하나 참 신기하고 이해도 안 됐는데 이 키움정이 정말 무섭긴 무섭더구나.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어쩜 이렇게 끌리는지 참 신기하구나. 내가 나중에 네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 한 걸 알고는 이놈의 인간을 아주 가만 안 둘까 했는데 우리 민석이가 내 앞에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할머니, 민석이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이러는데 그까지 핏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어차피 저 세상 가면 기억도 없어져 버리는데 말이다. 저렇게 예쁜데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라는 충격적인 말들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어머님 설마 다 알고 계셨어요? 놀란 채 물었는데요. 처음에는 믿었다. 눈이 정말 많이 닮았더구나. 그리고 네가 그때 우리 아들 뺨까지 올려붙이는 모습을 보며 진짜 철석같이 믿었었다. 그런데 크면 클수록 아무리 봐도 네 남편 어릴 때 모습이 하나도 없더구나. 이상하다 그러다가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니 나한테 이실직고 말을 하더구나. 그때는 그저 괘씸하기만 했는데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어버려서 그까짓 거 별 상관도 없더구나. 사실 난 지금도 매일 내 품에서 재우고 먹여서 키운 우리 민석이가 제일 예쁘구나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에 제가 시어머님을 가만히 안아드리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님 속여서 정말 죄송해요 라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니다. 나도 그동안 너무 구식이지 않았나 싶다.
우리 민석이 키우면서 내가 많이 배웠어. 근데 우리 민석이가 쌍둥이 동생이 생긴 뒤로 나한테 더 치대더구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눈치가 아주 백단이야. 쌍둥이를 갖고부터 더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나한테 받던 사랑이 쌍둥이한테 가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것 같아서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요즘은 나한테서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하잖니? 나도 민석이도 이젠 진짜로 정이 들어버린 것 같구나. 이제 우리 민석이는 누가 뭐래도 내 손주다. 라고 말을 하던 시어머님의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왜 옛말에 키운 정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뜻을 알겠더라고요. 물론 저도 쌍둥이를 낳긴 했지만 우리 민석이를 쌍둥이들보다 더 사랑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요즘은 우리 아들들이 건강하게만 잘 커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말 더 잘할게요. 부디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